혹시 오늘 지하철에서 마주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은 그들이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 하나하나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이 그가 소유한 물건을 다루는 방식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은 거짓을 할 수 있어도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사람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을 조용히 품에 안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브랜드 로고가 보이도록 들고 다닙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의 충만함과 공허함의 차이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물건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일부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저는 한 번은 대기업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계는 수천만 원짜리였지만 소매 안에 조형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그저 시간 보려고 차는 거라고만 하셨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회식 자리에서 계속 시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브랜드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같은 명품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물건의 가치를 자기만 알면 됩니다. 굳이 남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명품은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일 뿐 남을 위한 과시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면이 충만하구나. 반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물건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수록 더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명품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소유하느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감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품격을 높이지만 후자는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비싼 가방이 하루쯤에 가치를 잃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물건의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여전히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과시가 목적이었던 사람은 아마 금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은 삶도 정성스럽게 가꿉니다. 대충 다루는 사람은 삶도 대충 삽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관찰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프로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장인은 자신의 도구를 자식처럼 아낍니다. 매일 닦고 기름칠하고 정리합니다. 반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도구를 함부로 다룹니다. 녹슨 칼날, 무뎌진 가위, 먼지 쌓인 공구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실력과 태도를 말해줍니다. 제가 아는 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 1시간씩 칼을 갑니다. 20년 된 칼인데도 새 것처럼 반짝입니다. 그의 요리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찾는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구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
곧 일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구를 대충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일도 대충입니다. 마감이 허술하고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도구 탓을 하지만 실은 자신의 태도가 문제인 것을 모릅니다. 도구는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사랑받는 도구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방치된 도구는 주인을 배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구를 정리하는 습관 한만 봐도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어지럽게 방치하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들의 필통을 봅니다. 펜이 정리되어 있는지 지구개가 깨끗한지 자가 부러지지 않았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그들의 업무 태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뽑은 직원들은 대부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도구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구에 대한 존중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복장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깨끗하고 단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센스입니다. 결혼식에 검은 옷을 입고 가거나 장례식에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옷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티오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는 한 번은 중요한 개혁 자리에 반바지와 슬리퍼를 신고 온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력은 있었지만 결국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무시당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은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단추 하나 구김 하나도 중요합니다. 단추가 떨어진 채로 다니는 사람은 디테일에 약합니다. 옷이 구겨진 채로 다니는 사람은 계획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예고합니다. 깨끗한 구두는 성실함의 상징입니다. 더러운 구두는 게으름의 증거입니다. 군대에서 구두를 광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강과 규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면접 때 지원자의 구두를 봅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졌어도 구두가 더러우면 감점입니다. 반대로 스펙이 부족해도 구두가 반짝이면 가점을 줍니다. 그만큼 구두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옷의 색깔 조합도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조화로운 색을 입는 사람은 균형 잡힌 성격입니다. 튀는 색만 고집하는 사람은 관종 기질이 있습니다. 무채색만 입는 사람은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액세서리 하나도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과도한 액세서리는 불안함의 표현입니다.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적절한 포인트를 주는 사람이 가장 세련된 사람입니다.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진한 향은 배려심 부족입니다. 전혀 안 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은한 향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매너를 아는 사람입니다. 시계는 그 사람의 시간관념을 보여줍니다. 시계를 차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멈춘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부족합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약속에 늦는 사람과는 2번 다시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2번은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시계를 자주 보는 사람과 전혀 안 보는 사람. 전자는 계획적이고 후자는 즉흥적입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전자가 유리합니다. 시계의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비싼 시계를 차고도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보다 싸구려 시계를 차고도 정확한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 선택하는 시계의 종류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디지털을 선호하는 사람은 효율성을 중시하고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사람은 감성을 중시합니다. 시계를 왼손에 차는지 오른손에 차는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왼손에 차지만 오른손에 차는 사람은 남다른 개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시계줄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낡고 더러운 시계줄은 관리 소홀의 증거입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시계줄은 꼼꼼한 성격의 표현입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발은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뒤축이 다른 신발을 신는 사람은 게으른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만 다른 신발을 신는 사람은 균형 감각이 부족합니다. 고르게 다른 신발을 신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발을 벗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는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가지런히 정리하는 사람은 계획적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운동화, 구두, 슬리퍼. 상황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운동화만 신는 사람은 격식을 모릅니다. 항상 구두만 신는 사람은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신발의 개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결정장애가 있을 수 있고 너무 적으면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 관리 용품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두약, 솔천 등을 갖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비 오는 날 신발이 젖었을 때의 대처도 중요합니다. 그냥 방치하는 사람과 신문지를 넣어 말리는 사람. 후자가 인생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방은 그 사람의 정리정돈 능력을 보여줍니다. 가방 속이 어지러운 사람은 머릿속도 어지럽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가방을 가진 사람은 일처리도 체계적입니다. 가방의 무게도 중요합니다. 너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불안감이 큽니다. 너무 가벼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준비성이 부족합니다. 가방 속 필수품의 유무를 확인해 보세요. 펜, 수첩, 명함 등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과는 비즈니스하기 어렵습니다.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정을 못 내리는 성격입니다. 하나의 가방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가방을 자주 바꾸는 사람과 오래 쓰는 사람. 전자는 변덕스럽고 후자는 신중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후자가 더 안정적입니다. 가방의 브랜드에 집착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용성보다 과실을 중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본질보다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지갑은 그 사람의 금전관을 보여줍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폐가 구겨진 채로 있는 사람은
돈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지런히 정리하는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압니다. 이런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눕니다. 동전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합니다. 동전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합니다. 동전까지 소중히 모으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카드가 너무 많은 사람은 충동 구매를 자주 합니다. 필요한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현명한 소비를 합니다. 영수증 정리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정리하는 사람은 지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갑의 수명도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너무 자주 바꾸는 사람은 낭비벽이 있고 너무 오래 쓰는 사람은 인색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가지고 다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항상 준비된 사람은 이 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빈털터리로 다니는 사람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은 현대인의 분신입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줍니다. 화면이 깨진 채로 쓰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부족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케이스의 선택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투명 케이스는 개방적인 성격, 두꺼운 케이스는 방어적인 성격, 가려한 케이스는 예향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앱 정리 상태도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는 사람은 논리적입니다.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배터리 관리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항상 충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계획적입니다. 항상 방전 직전인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알림 설정도 확인해 보세요. 모든 알림을 켜놓은 사람은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만 켜놓은 사람은 우선순위를 압니다. 배경화면의 선택도 매니가 있습니다. 가족 사진은 가정적인 사람, 풍경 사진은 여로운 사람, 무지 배경은 미니멀한 사람입니다. 펜은 그 사람의 소통 방식을 보여줍니다. 펜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기록을 소홀히 합니다.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펜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볼펜을 선호하는 사람은 실용적입니다. 만년필을 선호하는 사람은 격식을 중시합니다. 색깔 펜을 쓰는 사람은 창의적입니다. 펜을 빌려 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의존적입니다. 항상 자기 펜을 쓰는 사람은 독립적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성격을 보여줍니다. 펜을 돌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가만히 쥐고 있는 사람은 안정적이고 집중력이 좋습니다. 메모 습관도 중요합니다. 즉시 메모하는 사람은 실행력이 강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려는 사람은 자만심이 강합니다. 수첩은 그 사람의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수첩을 쓰지 않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삽니다.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수첩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수첩은 명확한 사고를 보여줍니다. 낙서로 가득한 수첩은 산만한 사고를 보여줍니다. 일정 관리 방식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빽빽하게 채우는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여유있게 잡는 사람은 현실적입니다. 수첩에 쓰는 필기구의 색깔도 의미가 있습니다. 검은색만 쓰는 사람은 진지합니다. 여러 색을 쓰는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포스트잇 사용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유납니다.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은 고지식할 수 있습니다. 명함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네트워킹에 소극적입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두 손으로 정중히 주는 사람은 이가 바릅니다. 한 손으로 던지듯 주는 사람은 무례합니다. 받은 명함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봐야 합니다. 즉시 읽어보는 사람은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형식적입니다. 명함 보관 방법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아무렇게나 쌓아두는 사람은 관계에 소홀합니다. 명함 디자인도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심플한 디자인은 실용적인 사람, 화려한 디자인은 과시적인 사람, 독특한 디자인은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열쇠는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 부주의합니다. 항상 같은 곳에 두는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열쇠 고리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실용적인 것을 다는 사람은 합리적입니다. 장식적인 것을 다는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열쇠 개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열쇠를 가진 사람은 통제욕이 강합니다. 최소한만 가진 사람은 단순한 삶을 추구합니다. 스마트키 일반 열쇠 선택하는 종류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키를 선호하는 사람은 편의를 중시하고 일반 열쇠를 고집하는 사람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차키를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항상 같은 곳에 두는 사람은 규칙적입니다. 매번 다른 곳에 두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안경은 그 사람의 자아상을 보여줍니다. 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쓰는 사람은 지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필요한데도 안 쓰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안경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항상 깨끗한 안경은 명확한 시야를 가진 사람입니다. 더러운 안경은 흐릿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경테의 선택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무태는 미니멀한 성격, 굵은 태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성격, 화려한 태는 개성적인 성격입니다. 선글라스 착용 습관도 매니가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쓰는 사람은 방어적입니다. 필요할 때만 쓰는 사람은 실용적입니다. 여분의 안경을 가지고 다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준비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하나만 가진 사람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손수건은 그 사람의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배려심이 깊습니다. 티슈만 쓰는 사람은 편의를 추구합니다. 손수건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다림질된 손수건은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구겨진 손수건은 대충 사는 성향입니다. 손수건을 사용하는 방식도 봐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쓰는 사람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막 쓰는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여러 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한 장만 가진 사람은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손수건의 색깔과 무늬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흰색은 깔끔한 성격, 화려한 색은 외향적 성격, 체크 무늬는 보수적 성격입니다. 우산은 그 사람의 대비 능력을 보여줍니다.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비가 너무 준비 안 하는 사람은 낙천적이거나 무계획적입니다. 우산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 부주의합니다. 같은 우산을 오래 쓰는 사람은 물건을 아낍니다. 우산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부러진 우산을 계속 쓰는 사람은 검소하거나 게릅니다. 항상 새것 같은 우산을 가진 사람은 관리를 잘합니다. 우산을 펴고 접는 방식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거칠게 다루는 사람은 성격이 급합니다. 우산의 크기 선택도 의미가 있습니다. 큰 우산을 선호하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작은 우산을 선호하는 사람은 실용을 추구합니다. 물병은
그 사람의 건강의식을 보여줍니다.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합니다.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은 건강에 무관심합니다. 물병의 청결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병은 위생적인 사람입니다. 더러운 물병은 무신경한 사람입니다. 물을 마시는 횟수와 양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사람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극단적입니다. 물병의 재질 선택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리병은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 플라스틱은 편의를 중시하는 사람, 스테인리스는 실용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물 내에 다른 음료를 넣어 다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커피만 마시는 사람은 카페인 중독일 수 있고 차를 마시는 사람은 여유로운 성격입니다. 이어폰은 그 사람의 소통 방식을 보여줍니다.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는 사람은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어폰 선의 정리 상태도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엉킨 채로 두는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유선과 무선 이어폰의 선택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유선을 고집하는 사람은 전통적입니다. 무선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음량 크기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크게 듣는 사람은 자극을 추구합니다. 작게 듣는 사람은 섬세합니다. 이어폰을 빌려주는지 요구도 확인해 보세요. 산뜻 빌려주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절대 안 빌려주는 사람은 결벽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수는 그 사람의 자기 표현 방식을 보여줍니다. 진한 향을 선호하는 사람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은은한 향을 선호하는 사람은 절제를 압니다. 향수를 안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거나 타인에 무관심한 경위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는 다른 행동을 봐야 합니다. 향수를 뿌리는 부위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손목에만 뿌리는 사람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온몸에 뿌리는 사람은 과시욕이 강합니다. 계절에 따라 향을 바꾸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바꾸는 사람은 섬세합니다. 같은 향만 고집하는 사람은 보수적입니다. 향수병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은 변덕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만 끝까지 쓰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차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대한 물건입니다. 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삶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차 내부의 청결 상태를 보세요. 깨끗한 차는 정돈된 삶을 삽니다. 더러운 차는 무질서한 삶을 삽니다. 차에 두는 물건들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필요한 것만 두는 사람은 실용적입니다. 잡동사니가 많은 사람은 결정을 못 내립니다. 운전 습관도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양보를 잘하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습니다. 끼어들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주차 실력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한 번에 주차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는 사람은 신중하거나 실력이 부족합니다. 차의 색깔 선택도 의미가 있습니다. 검은색은 권위적, 흰색은 깨끗함, 빨간색은 열정적, 회색은 무난함을 추구합니다. 책은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꾸준히 읽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다루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사람은 능동적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책갈피 사용 여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책갈피를 쓰는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페이지를 접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읽는 책의 장르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실용서만 읽는 사람은
목적 지향적입니다. 소설만 읽는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책을 빌려주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선뜻 빌려주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절대 안 빌려주는 사람은 소욕이 강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감사하며 먹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불평하며 먹는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먹는 속도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빨리 먹는 사람은 성격이 급합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깨끗이 비우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항상 남기는 사람은 낭비벽이 있습니다. 젓가락질도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을 보여줍니다. 바른 젓가락질은 좋은 가정교육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상한 젓가락질은 기본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식사 중 핸드폰을 보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보지 않는 사람은 집중력이 있습니다. 계속 보는 사람은 산만합니다. 운동도구는 그 사람의 자기관리 의지를 보여줍니다. 운동화가 낡도록 쓰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새 것만 사고 안 쓰는 사람은 작심삼일형입니다. 운동복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운동복은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운동복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운동 가방의 정리 상태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계획적입니다. 아무렇게나 넣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운동 후 샤워부도 확인해 보세요. 바로 하는 사람은 깔끔합니다. 나중에 하는 사람은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운동 기록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대충 운동합니다. 화장품은 그 사람의 자기 가꾸기 정도를 보여줍니다. 기초 화장품만 쓰는 사람은 실용적입니다. 많은 제품을 쓰는 사람은 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화장품의 정리 상태도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꼼꼼합니다. 어지럽게 두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확인하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대충 삽니다. 화장품을 끝까지 쓰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쓰는 사람은 검소합니다. 조금 쓰고 버리는 사람은 낭비벽이 있습니다. 향수와 화장품의 조화도 확인해 보세요. 조화로운 사람은 센스가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은 무신경합니다. 약은 그 사람의 건강의식을 보여줍니다. 상비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준비성이 있습니다. 아플 때만 사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약 복용 습관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는 사람은 규칙적입니다.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은 무계획적입니다. 영양제 복용 여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꾸준히 먹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안 먹는 사람은 현재만 삽니다. 약통 정리 상태도 확인해 보세요. 정리된 약통은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뒤죽박죽인 약통은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처방전을 보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보관하는 사람은 꼼꼼합니다. 버리는 사람은 대충 삽니다. 충전기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여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없어서 빌리는 사람은 무계획적입니다. 충전 습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미리 충전하는 사람은 계획적입니다. 다 떨어져서 충전하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충전기를 정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선을 감아서 보관하는 사람은 꼼꼼합니다. 아무렇게나 두는 사람은 대충입니다. 여러 종류의 충전기를 가진 사람은 적응력이 좋습니다. 하나만 가진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를 빌려주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선뜻 빌려주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안 빌려주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불안감이 있거나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낙천적이거나 무계획적입니다. 마스크는 최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항상 여분을 가진 사람은 신중합니다. 하나만 가진 사람은 최소주의자입니다. 마스크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스크는 위생적인 사람입니다. 더러운 마스크는 무신경한 사람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방식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코까지 덮는 사람은 규칙을 지킵니다. 턱에 걸치는 사람은 형식적입니다. 마스크 색깔 선택도 의미가 있습니다. 흰색이나 검은색은 무난함을 추구합니다. 화려한 색은 개성을 추구합니다. 마스크를 버리는 방식도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버리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손 소독제를 가지고 다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진 사람은 자기와 타인을 배려합니다. 안 가진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낙천적입니다. 자동차 키는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항상 같은 곳에 두는 사람은 체계적입니다. 매번 찾는 사람은 부주의합니다. 키에 달린 액세서리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실용적인 것만 다는 사람은 합리적입니다. 장식이 많은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스마트키 배터리 관리도 중요합니다. 미리 교체하는 사람은 준비성이 있습니다. 다 떨어져서 교체하는 사람은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키를 다루는 방식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신중합니다. 던지듯 다루는 사람은 거칩니다. 여분 키를 만들어 두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만든 사람은 위기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안 만든 사람은 낙천적이거나 무계획적입니다. 반지는 그 사람의 관계와 약속을 보여줍니다. 결혼 반지를 항상 끼는 사람은 약속을 중시합니다. 빼고 다니는 사람은 자유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반지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반짝이는 반지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흐릿한 반지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여러 개의 반지를 끼는 사람은 복잡한 성격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끼는 사람은 단순한 성격입니다. 반지를 끼는 손가락도 의미가 있습니다. 약지는 약속, 검지는 권력, 중지는 책임, 새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반지를 자주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목걸이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상징을 다는 사람은 신앙이 있습니다. 패션 목걸이를 다는 사람은 스타일을 중시합니다. 목걸이 길이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짧은 목걸이는 보수적, 긴 목걸이는 자유로운 성격입니다. 목걸이를 옷 안에 넣는지 밖에 두는지도 중요합니다. 안에 넣는 사람은 내성적, 밖에 두는 사람은 외향적입니다. 여러 개를 겹쳐 하는 사람은 복잡한 성격입니다. 하나만 하는 사람은 단순한 성격입니다. 목걸이를 자주 만지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습관적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팔찌는 그 사람의 스타일과 개성을 보여줍니다. 심플한 팔찌는 미니멀리스트, 화려한 팔찌는 맥시멀리스트입니다. 팔찌 개수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많이 차는 사람은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만 차는 사람은 절제를 압니다. 팔찌 소리가 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소리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조용한 걸 선호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스마트워치와 일반 팔찌. 선택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스마트워치는 실용적, 일반 팔찌는 감성적입니다. 팔찌를 선물 받은 건지
직접 산 건지도 중요합니다. 선물 받은 걸 차는 사람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직접 산 걸 차는 사람은 독립적입니다. 귀걸이는 그 사람의 자기 표현 방식을 보여줍니다. 큰 귀걸이는 대담한 성격, 작은 귀걸이는 섬세한 성격입니다. 귀걸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플함을 추구하거나 귀찮아하는 성격입니다. 귀걸이를 자주 바꾸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매일 바꾸는 사람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같은 걸 계속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한쪽만 하는 사람은 개성적이거나 반항적일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하는 사람은 균형을 추구합니다. 귀걸이 재질도 의미가 있습니다. 금은 전통적, 은은 모던, 플라스틱은 캐주얼한 성격입니다. 벨트는 그 사람의 자기관리 정도를 보여줍니다. 딱 맞게 매는 사람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헐렁하게 매는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벨트 구멍의 흔적도 중요합니다. 한 구멍만 쓴 사람은 체중 관리를 잘합니다. 여러 구멍을 쓴 사람은 체중 변화가 큽니다. 벨트 상태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벨트는 꼼꼼한 사람, 낡은 벨트는 검소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버클 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큰 버클은 과시적, 작은 버클은 겸손한 성격입니다. 여러 개의 벨트를 가진 사람은 상황에 맞게 변화할 줄 압니다. 하나만 쓰는 사람은 단순하거나 고집이 있습니다. 넥타이는 그 사람의 품격과 센스를 보여줍니다. 매듭이 정확한 사람은 꼼꼼합니다. 삐뚤어진 사람은 대충입니다. 넥타이 길이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길이는 센스가 있는 사람, 너무 길거나 짧으면 무신경한 사람입니다. 넥타이 색깔과 무늬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단색은 심플한 성격, 화려한 무늬는 개성적인 성격입니다. 넥타이 핀 사용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사용하는 사람은 디테일에 신경 씁니다. 안 하는 사람은 실용을 추구합니다. 넥타이를 푸는 방식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조심스럽게 푸는 사람은 물건을 아낍니다. 확 잡아당기는 사람은 성격이 급합니다. 스카프는 그 사람의 감성과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스카프를 하는 사람은 패션에 신경 씁니다. 안 하는 사람은 실용을 추구합니다. 스카프맨은 방식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정교하게 매는 사람은 완벽주의, 대충 두르는 사람은 자유로운 성격입니다. 스카프 소재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크는 고급스러움, 면은 실용, 합성, 섬유는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계절에 맞는 스카프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맞춰 하는 사람은 센스가 있고 안 맞는 걸 하는 사람은 무신경합니다. 여러 개를 가진 사람은 변화를 즐깁니다. 하나만 쓰는 사람은 애착이 강합니다. 모자는 그 사람의 자신감과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항상 쓰는 사람은 뭔가를 감추고 싶어 하거나 개성이 강합니다. 안 쓰는 사람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모자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모자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 더러운 모자는 무신경한 사람입니다. 모자 종류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캡은 캐주얼, 중절모는 클래식, 비니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모자를 쓰는 각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똑바로 쓰는 사람은 청직, 비스듬히 쓰는 사람은 개성적입니다. 실내에서 벗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벗는 사람은 이가 바릅니다. 계속 쓰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장갑은 그 사람의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겨울에 장갑을 끼는 사람은 자기 보호를 잘합니다. 안 끼는 사람은 추위에 강하거나 무신경합니다. 장갑 상태도 중요합니다. 짝이 맞는 사람은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짝이 안 맞는 사람은 부주의합니다. 장갑 소재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가죽은 고급스러운 턴은 따뜻한 면은 실용을 추구합니다. 터치가 되는 장갑을 쓰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쓰는 사람은 효율적, 안 쓰는 사람은 전통적입니다. 여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하나만 가진 사람은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담배와 라이터는 그 사람의 습관과 중독성을 보여줍니다. 금연한 사람은 의지력이 강합니다. 계속 피우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거나 의지가 약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피우는 사람은 규칙을 지킵니다. 아무 데서나 피우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라이터를 빌리는지 여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항상 빌리는 사람은 의존적, 자기 것을 쓰는 사람은 독립적입니다. 담배를 나눠주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나눠주는 사람은 사교적, 안 주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담뱃값을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즉흥적, 가방에 넣는 사람은 계획적입니다. 명함 케이스는 그 사람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여줍니다. 고급 케이스를 쓰는 사람은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일반 케이스를 쓰는 사람은 실용을 중시합니다. 케이스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케이스는 프로페셔널, 더러운 케이스는 무신경한 사람입니다. 명함 정리 방식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막 넣어두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명함을 충분히 가지고 다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넉넉히 가진 사람은 준비성이 있고 부족한 사람은 계획성이 부족합니다. 받은 명함을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로 보관하는 사람은 체계적, 섞어두는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은 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일 중독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진 사람은 균형을 압니다. 기기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화면은 깔끔한 사람, 지문투성이는 무신경한 사람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붙이는 사람은 개성적, 안 붙이는 사람은 심플함을 추구합니다. 파일 정리 방식도 확인해 보세요. 체계적인 사람은 업무 능력이 좋고 어지러운 사람은 비효율적입니다. 백업 습관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중, 안 하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카메라는 그 사람의 관찰력과 감성을 보여줍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은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핸드폰으로만 찍는 사람은 편의를 추구합니다. 카메라 관리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렌즈는 섬세한 사람, 더러운 렌즈는 대충 찍는 사람입니다. 찍는 사진의 종류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풍경은 여로운 사람, 인물은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 음식은 감각적인 사람입니다. 사진 정리 습관도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는 사람은 촉을 소중히 여기고 방치하는 사람은 순간만 즐깁니다. 사진을 공유하는지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사람은 여양적, 혼자 보는 사람은 내향적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주 주는 사람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선물 포장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사람은 세심, 대충 주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선물 선택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필요한 걸 주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주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선물 가격도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 이상으로 주는 사람은 과시적, 적당히 주는 사람은 현실적입니다.
받은 선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금방 버리는 사람은 무심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도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대충 버리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지도 중요합니다. 절대 안 버리는 사람은 시민의식이 있고 버리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쓰레기통을 비는 주기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주 비우는 사람은 발금 쌓아두는 사람은 게으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확인해 보세요. 바로 처리하는 사람은 이성적, 방치하는 사람은 무신경합니다. 재활용품을 씻어서 버리는지도 중요합니다. 씻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고 그냥 버리는 사람은 무책임합니다. 물건을 고치는 태도도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고쳐 쓰는 사람은 검소하고 지혜롭습니다. 바로 버리는 사람은 낭비벽이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방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바로 고치는 사람은 문제 해결력이 있고 방치하는 사람은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직접 고치는지 맡기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직접 하는 사람은 독립적, 맡기는 사람은 효율적입니다. 예비 부품을 준비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고 안 하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설명서를 보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보관하는 사람은 체계적, 버리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거나 무모합니다. 청소 도구는 그 사람의 위생관념을 보여줍니다. 좋은 도구를 가진 사람은 청결을 중시합니다. 없는 사람은 더러운 환경에 무감각합니다. 청소 주기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매일 하는 사람은 부지런, 가끔 하는 사람은 게으릅니다. 청소 방식도 중요합니다. 구석구석 하는 사람은 꼼꼼 대충 하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청소 후 정리정돈도 확인해 보세요. 제자리에 두는 사람은 체계적, 아무데나 두는 사람은 무질서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청소하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함께 하는 사람은 협동작, 혼자 하는 사람은 독립적입니다. 비상용품은 그 사람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구급약을 가진 사람은 준비성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낙천적이거나 무계획적입니다. 손전등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진 사람은 만일을 대비하고 없는 사람은 위험에 무감각합니다. 비상금을 준비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준비하는 사람은 현실적, 안 하는 사람은 낙천적입니다. 비상연락처를 정리해 두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정리한 사람은 체계적, 안 한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합니다. 갓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안 한 사람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취미용품은 그 사람의 열정과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많은 취미를 가진 사람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취미가 없는 사람은 일 중독이거나 무기력합니다. 취미용품 관리도 중요합니다. 잘 관리하는 사람은 진정성이 있고 방치하는 사람은 작심삼일형입니다. 취미에 투자하는 정도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사람은 중독성이 있고 적당한 사람은 균형을 압니다. 취미를 공유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공유하는 사람은 사교적, 혼자 즐기는 사람은 내향적입니다. 취미의 지속성도 중요합니다. 꾸준한 사람은 끈기가 있고 자주 바꾸는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식물은 그 사람의 돌봄 능력을 보여줍니다.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은 무관심하거나 게으릅니다. 식물 종류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화려한 꽃은 감성적, 관엽식물은 실용적, 선인장은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물 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주는 사람은
체계적 잊어버리는 사람은 산만합니다. 식물과 대화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하는 사람은 감성적, 안 하는 사람은 이성적입니다. 죽은 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바로 정리하는 사람은 현실적, 오래 두는 사람은 미련이 많습니다. 애완동물 용품은 그 사람의 책임감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좋은 용품을 사는 사람은 애정이 깊습니다. 싸구려만 사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용품 청결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용품은 세심한 관리, 더러운 용품은 무관심을 나타냅니다. 산책 용품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완벽히 준비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대충 나가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동물 병원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은 예방을 중시하고 아플 때만 가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펫과의 소통 방식도 중요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감성적, 명령만 하는 사람은 권위적입니다. 향초와 디퓨저는 그 사람의 감성과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중시합니다. 안 쓰는 사람은 실용적이거나 무감각합니다. 향의 종류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플로러는 로맨틱, 우디는 차분, 시트러스는 활발한 성격입니다. 향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은은한 향은 절제력, 진한 향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계절에 따라 바꾸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바꾸는 사람은 섬세 같은 향만 쓰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향초를 끄는 방식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끄는 사람은 안전을 중시하고 대충 끄는 사람은 부주의합니다. 그림과 사진은 그 사람의 취향과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집에 걸린 그림이 많은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없는 사람은 실용적이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림 종류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추상화는 창의적, 풍경화는 평화로운, 인물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액자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액자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 먼지 쌓인 액자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사진을 많이 걸어두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많은 사람은 추억을 중시하고 없는 사람은 현재를 중시합니다. 그림을 자주 바꾸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바꾸는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고 그대로 두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음악기기는 그 사람의 감성과 취향을 보여줍니다. 좋은 스피커를 가진 사람은 문질을 중시합니다. 이어폰만 쓰는 사람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음악 장르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클래식은 지적, 팝은 대중적, 록은 열정적, 재즈는 자유로운 성격입니다. 볼륨 크기도 중요합니다. 크게 듣는 사람은 양적, 적게 듣는 사람은 내향적입니다. 음악을 듣는 시간대도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듣는 사람은 활력을 추구하고 밤에 듣는 사람은 감성적입니다. 플레이리스트 정리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체계적인 사람은 계획적, 랜덤으로 듣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게임 기기는 그 사람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보여줍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경쟁심이 있거나 현실 도피를 원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현실적이거나 다른 취미가 있습니다. 게임 종류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전략 게임은 논리적, 액션 게임은 즉흥적, 퍼즐 게임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게임 시간도 중요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자제력이 있고 중독된 사람은 현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중 태도도 확인해 보세요. 침착한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하고 화내는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게임 장비 투자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투자는 중독성, 적당한 투자는 취미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독서 등과 책갈피는 그 사람의 지적 욕구를 보여줍니다.
독서 등을 쓰는 사람은 눈 건강을 생각합니다. 안 쓰는 사람은 즉흥적으로 읽습니다. 책갈피 종류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고급 책갈피는 책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거나 끼우는 사람은 실용적입니다. 책에 메모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메모하는 사람은 능동적, 그냥 읽는 사람은 수동적입니다. 독서 시간도 확인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읽는 사람은 규칙적, 틈날 때 읽는 사람은 유난합니다. 책을 빌려 읽는지 사서 읽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빌리는 사람은 경제적, 사는 사람은 소욕이 있습니다. 일기장과 펜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일기를 쓰는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합니다. 안 쓰는 사람은 여행적이거나 바쁩니다. 일기장 상태도 중요합니다. 깔끔한 일기장은 정돈된 내면, 낙서 가득한 일기장은 복잡한 내면입니다. 쓰는 빈도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매일 쓰는 사람은 꾸준, 가끔 쓰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일기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긍정적인 내용이 많으면 낙천적, 부정적인 내용이 많으면 우울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보관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보관하는 사람은 과거를 소중히 여기고 버리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운동기구는 그 사람의 건강의식을 보여줍니다. 집에 운동기구가 있는 사람은 건강을 중시합니다. 없는 사람은 운동에 무관심하거나 밖에서 합니다. 기구 사용 빈도도 중요합니다. 자주 쓰는 사람은 꾸준, 먼지만 쌓인 사람은 작심삼일형입니다. 운동 종류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유산소는 지구력, 근력 운동은 목표 지향적, 요가는 내면을 중시합니다. 운동 시간도 확인해 보세요. 아침 운동은 부지런, 저녁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를 원합니다. 운동 파트너 용우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함께 하는 사람은 사교적, 혼자 하는 사람은 독립적입니다. 공부는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공부를 가진 사람은 독립적이고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의존적이거나 전문가를 선호합니다. 공구 정리 상태도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사람은 논리적, 어지러운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공부 종류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다양한 공부는 준비성, 기본만 가진 사람은 실용적입니다. 사용 빈도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쓰는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안 쓰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공구를 빌려주는지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관대, 안 빌려주는 사람은 소욕이 강합니다. 여행용품은 그 사람의 모험심과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고 계획적입니다. 없는 사람은 안주하거나 즉흥적입니다. 캐리어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캐리어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 더러운 캐리어는 무신경한 사람입니다. 패킹 방식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체계적으로 사는 사람은 계획적, 막 넣는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여행 빈도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가는 사람은 변화를 좋아하고 안 가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여행 스타일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계획적인 여행은 안정 추구, 즉흥 여행은 모험을 좋아합니다. 친구류는 그 사람의 휴식과 위생관념을 보여줍니다. 깨끗한 친구는 위생적인 사람입니다. 더러운 친구는 게으르거나 무신경합니다. 친구 교체 주기도 중요합니다. 자주 바꾸는 사람은 깔끔, 오래 쓰는 사람은 게으릅니다. 베개 개수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 하나만 쓰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이불 정리 습관도 확인해 보세요. 매일 개는 사람은 부지런, 안 개는 사람은 게으릅니다. 침실 정리 상태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정돈된 침실은 마음이 안정적, 어지러운 침실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주방용품은 그 사람의 생활력과 자립심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조리 도구를 가진 사람은 요리를 즐깁니다. 기본만 있는 사람은 간단히 해결합니다. 조리도구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도구는 위생적, 더러운 도구는 무신경합니다. 냉장고 정리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체계적인 사람은 계획적, 어지러운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유통기한 확인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사람은 꼼꼼, 무시하는 사람은 대충입니다. 그릇 상태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세트로 갖춘 사람은 체계적, 제각각인 사람은 즉흥적입니다. 욕실용품은 그 사람의 청결과 자기관리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제품을 쓰는 사람은 자기관리에 신경 씁니다. 기본만 쓰는 사람은 실용적입니다. 욕실 정리 상태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욕실은 위생적, 더러운 욕실은 게으릅니다. 수건 상태도 성격을 나타냅니다. 보송한 수건은 관리를 잘하고 눅눅한 수건은 무신경합니다. 칫솔 교체 주기도 확인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바꾸는 사람은 위생적, 오래 쓰는 사람은 무신경합니다. 욕실용품 브랜드도 성격을 보여줍니다. 고급 브랜드는 품질 중시, 저렴한 제품은 실용 중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소유한 물건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그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비싼 물건을 가졌다고 품격이 높은 것이 아니고 싼 물건을 가졌다고 품격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관계도 일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실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물건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더 소중히 대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물건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되 섣부른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뒷면의 사정도 헤아려야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건을 다루는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들이 모여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 행동은 물건을 다루는 방식에서 가장 솔직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도 물건을 통해 사람을 읽는 지혜를 갖추셨습니다. 이 지혜를 잘 활용하여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